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드디어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8월부터 1월까지 2학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2024년에 일했던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업무가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8월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대부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 달이에요. 빠르게 지나간 방학을 뒤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1학기에 모두 정리하고 갔던 약품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서 드레싱 카트를 정비하고 1학기에 수거했던 감염병 예방 물품함 등을 재배부하고 2학기에 예정된 여러 사업이나 교육 일정들을 확인하고 잠시 잊어버렸었던 여러 안내 사항들에 대해서 교직원 안내를 나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학교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9월입니다. 딱히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하나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8월이 끝나 있고 9월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전입생이 올 때마다 매번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면 항상 전입생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건강검진과 건강기록부를 확인합니다. 이건 9월 업무라기보다는 3월부터 쭉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긴 한데 특히 방학 중에 전출입이 많이 이루어져서 9월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아요. 저는 전입학생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활용하고 있고요. 전입학생의 서류와 미실시한 건강검사 항목들을 파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만들어두시면 업무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체크리스트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 올려둔 게 있어요.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링크 아래 남겨둘게요. 만약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업무도 하고 계시다면 1, 4학년 전입생들의 정행 결과지를 전출교에 요청해서 2차 관리가 필요한 학생인지 파악하고 2차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본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9월에는 교직원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교사는 9월자로 새로 발령받거나 기간제 교직원이 바뀌는 등 학교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2학기니까 다 눈치채셨죠? 결핵검진, 교직원 성연수, CPR 연수 등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VPN 신청인데요. 3월에 EVPN을 신청하셨다면 8월 말에 만료되었을 거예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새로 EVPN을 신청하고 결제 받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주간입니다. 9월 초에 이 주간을 잡도록 여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꼭 이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2학기 보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런 교육주간을 끝내는 게 편해요.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자라면 9월에 해당 주간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주간 전에는 항상 교육주간 계획에 대해 기한하고 교직원 안내 드리고 교육사진을 받아서 결과 보고 내부 기한까지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10월 업무입니다. 10월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슬슬 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빠르면 9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예방접종 안내에 대한 공문이 올 거예요. 해당 공문 참고해서 예방접종 안내문 만들어서 나가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합니다. 옛날에는 이 시기에 초등학교 5, 6학년 취약 후 예방접종 안내 공문도 같이 내려와서 한 번에 안내를 했었어요. 요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오고 초등학교 5, 6학년 취약 후 예방접종 안내 공문은 12월에 중학교 입학생 대상 안내문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도 교육청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공문 오는 대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말 즈음부터는 슬슬 학생 건강검진을 마감합니다. 건강검진 업무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11월 업무입니다. 11월은 교원평가가 있는 월이었어요. 2024년에는 중단했는데 2025년부터 아예 없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나이스의 보건실 소개를 등록하고 교직원끼리 서로 동료평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다행히 성희롱이나 욕은 없었고 감사 인사나 칭찬들 뿐이라서 뿌듯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다면평가 준비입니다. 다면평가는 성과급을 받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금평 점수와 연관되기도 해요. 물론 승진에 전혀 관심 없지만 성과급이랑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경기도를 기준으로 비교과는 학교에서 받은 다면평가 점수를 가지고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보건영양상담사서 내 직군을 쭈루룩 줄 세우게 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과급을 좋게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관리자와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비교과 선생님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라서 매번 최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다면평가 기준안은 1학기 학년 초에 다면평가위원이 각 학년별 의견을 수합해서 정해요. 그 기준안을 토대로 11월에 다면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다면평가 기준안에 보건실 방문자 수나 보건교육 차시수, 상담 횟수, 직무연수 시간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실 통계 자료, 상담 일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이름 가운데에 마킹 처리를 하고 상담 내용은 간단히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직무연수는 나이스 인사 탭에서 1년간 들은 직무연수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기실적 평가서는 주관식으로 1년간 해온 업무들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학교 내부 업무들도 있지만 학교 외에서 하는 연구회나 여러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돼요. 사실 자기 실적 평가서 제대로 안 읽는데 그래도 대충 적는 것보다는 내가 이만큼 많이 일하고 교사로서 많은 연구를 기울였어요를 보여주시는 용도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11월에는 슬슬 인플루엔자 유행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도시권에서 먼저 유행을 시작하고 동떨어진 곳들은 1, 2주 뒤에 유행하기 시작해요.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마찬가지로 하고 열나는 학생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치과주치의 사업 마무리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시도 자치단체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요. 2024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었고 각 시도 내에 있는 치과들이랑 보건소가 검진 계약을 해서 기존에 하던 학교 구강검진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이 11월까지 마무리되어서 미검진 학생들을 계속 독려하고 챙겨주시면 돼요. 건강기록부에도 적어주시고요. 정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2차 관리 결과를 나이스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2024년에는 9월, 10월, 11월 이렇게 2차 관리 결과를 3번 정도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었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11월이었었어요. 매년 내려오는 공문 참고해서 일정에 맞게 업무 추진하시면 됩니다. 이건 해당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는데 분야별로 시기가 다르지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각종 분야별 유공자 표창장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학교 보건, 감염병,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등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선생님들께서 1년간 추진하신 업무들이 있잖아요. 승진 생각이 없더라도 내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일했고 자랑할 만하고 이색적이고 어디에 가서 견뎌볼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세요. 생각보다 제출이 적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공적조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관리자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표창장 공문이 내려오면 제출까지 2, 3일 정도밖에 기한을 안 줘요. 매년 양식이 비슷해서 올 한 해 내가 공적조서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관리자분께 허가를 받고 전년도 표창장 문서를 찾아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두셨다가 올해 공문이 내려오면 바뀐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 장관상, 도교육감상, 지역교육청 교육장상 순으로 표창 점수가 높아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반성회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때 올해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내년 보건교육 계획을 협의하셔서 내년 보건교육 학년이나 차시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으니까 부당하거나 부담스러운 업무가 있다면 이때 꼭 의견을 내세요. 이 시기가 아니면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물론 의견을 낼 때 그에 대한 근거는 필수예요. 의견을 낸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내야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으로 12월과 1월 업무입니다. 먼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담임 선생님들은 학년 초랑 학년 말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미리 안내를 해주신다면 협조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행정실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1월에 행정실 직원 병동이 있다는 걸 염두하고 최대한 12월 내에 끝마쳐야 합니다. 12월에는 여러 가지 자료집계 보고가 있어요. 시도 교육청별로 보건 관련 부서에서 내린 건강증진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건데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학생 건강검사, 보건교육, 학생 CPR, 감염병 모의 대응 실적, 성교육, 학생 건강증진 교육,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현황이 있어요. 열려있는 자료집계 모두 보고하면 됩니다. 자료집계 양식은 3월쯤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보건 관련 공문에 보고 기한이 한 개 써 있으니까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예산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보건실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써야 돼요.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걸 사시면 됩니다. 그래도 쓰기 어려운 예산이 있거나 모자른 예산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시면 돼요. 추경에 대한 안내는 행정실에서 일괄로 해주시지만 그때 가서 정리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는 12월 초에 미리 남은 예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쓸지 계획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보건실 예산 중에서도 항목별로 어떤 건 많이 남아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으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목표는 0으로 만드는 거고 0이 어렵다면 항목별로 1,000원 미만으로 잔액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 자체 내에서 기자재를 전반적으로 교체한다던가 사무용품을 교체한다던가 하면 학교 예산을 끌어모아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기 전에 행정실에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예산 정리와 함께 내년 예산 편성 업무도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실에서 12월 중에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올해 예산 사용한 거랑 내년 학생 수랑 학급 수를 참고해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사는 매년 검진 수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서 편성해야 돼요. 예산 요구서는 일단 1차 예산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전체 부서에서 예산 요구서를 모아서 학교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이때 학교 전체 예산보다 요구한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감액시켜요. 적당히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이 너무 넘치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감액될 때 무리 없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1년간 일하시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최소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걸 믿고 짜시면 됩니다. 학교 보건실 예산 요구서 예시랑 더 자세한 예산 요구서 작성 방법은 정리해둔 블로그 포스팅 링크 남겨둘게요. 다음으로 건강기록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업무 스타일도 달라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는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제가 이 업무 담당자이고 이 업무는 저희 본연의 보건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실제로 매년 직접 검토합니다. 1차적으로 건강검사 올해의 기록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확인해요. 항목별 등록 탭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취약 전 예방접종,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구강검진, 별도 검사를 모두 확인해요. 간혹 검진 기관을 다르게 입력한 담임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누락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검진 기관 명과 날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반별 조회 탭을 이용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체 건강기록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특히 학교를 이동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엔 올해 이전에 건강기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 올바른 정보를 다시 찾아서 건기부 정정대장을 통해 수정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어요. 해외 전입생이나 취약 전 예방접종 사업 나이스 연계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은 예방접종란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학교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증명서를 근거로 건강기록부 예방접종란에 기입합니다. 예방접종은 학년 상관없이 매년 열려 있어서 건기부 정정대장을 쓰지 않고도 기입과 수정이 가능해요. 해외 전입학생의 경우에는 학적 담당 실무사님께서 전입학생 서류를 받을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함께 받고 계세요. 실무사님께 해당 학생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다음에 없을 경우 학부모님께 제출하도록 안내드리면 됩니다. 그 뒤에 건기부 마감 방법에 대한 교직원 연수부를 만들어야 돼요. 각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당해년도 건강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별 마감을 실시하고 보건교사는 전체 마감을 실시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건강기록부 수정이 불가하고 종업식 날짜까지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식 또는 졸업식 날짜에 맞춰서 반별 마감과 전체 마감을 하고 있어요. 건강기록부 마감 방법에 대해 따로 올려둔 영상이 있어요. 링크 아래에 적어둘게요. 12월에도 여전히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수두도 은근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하고 발생하는 거 감시,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흡연 예방 실천학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2월에 실적을 입력해야 돼요. 공문이 내려오면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이트에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전에 교직원 결핵검진 업무 영상 알려드린 거 보셨죠? 교직원 결핵검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을 푸시해야 됩니다. 전원 검진 완료 후에 결과보고를 기한해서 내부 결제를 받아 남겨둬요. 교직원 성성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여가부 사이트에 보고해야 됩니다. 폭력 예방교육에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 아이디가 아니라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이라서 여러 명이 가능해요. 가정폭력은 해당 연수 담당자분께 입력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보고는 12월 31일에 재직한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연수를 1학기 때 하셨더라도 2번 일하지 않도록 2학기 복직자와 신규자를 포함해서 12월에 보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고 기한은 2월 말까지인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
사이로 방학을 하시잖아요. 방학 전에 모두 끝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직원 성성성 영상은 제가 시간이 되면 새로 준비해서 새로운 링크로 아래 남겨드릴게요. 다음으로 올해의 각종 사업 서류, 내가 기한했던 문서들, 접수했던 보건 관련 문서들 정리하기입니다. 올해에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내년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 수 있기도 하고 내년에 일할 때 다시 백지 상태가 되어서 잘 모르거든요. 보건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처음에 적응이 어렵지만 잘 해놓고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두면 일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업무, 방학 준비입니다. 여름방학 준비와 동일해요. 보건실 친구 세탁 예약하고 품위하고요. 교무부장님의 안내에 따라 겨울방학 계획서도 제출하고 근무일에 따라 나이스 복무 상신도 하고요. 2월 중에는 새학년도 준비를 위한 전 직원 출근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학 계획을 짜면 됩니다. 방학 중 재택근무를 위해 EVPM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방학 기간에 맞게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방학식 전날엔 학급에 배부했던 각종 감염병 키트와 구급함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키트는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시 채워둬요. 2월에 해도 되지만 계속 근무하는 학교면 어차피 또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회수했을 때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채워두는 편이에요. 손소독제는 새 것만 회수하고 학급 내에서 개봉한 거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학급 자체에서 폐기하도록 안내합니다. 폐기하기 좀 아깝다고 느껴지시면 집에 주방 기름때 제거할 때 용이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라고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져요. 대신에 그걸로 닦을 때 마스크 꼭 끼고 환기하라고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방학 중에 출근하는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교무실에 비치해놓은 구급 약품함도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거 채워두고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것들은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요즘은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고 겨울방학을 지난 다음에 바로 3월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실 내의 약품들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2월까지인 약품들은 모두 폐기할 준비를 합니다. 보관 중인 약품 수량을 확인해서 내년 신학기 추가약 구입 시 참고하고 있어요. 만약 2월에 다시 등교해서 봄방학을 가지는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해당 학교에 맞게 의약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식과 졸업식 당일엔 관리 대장과 보건일지를 내부 결제 받습니다. 특히 보건일지의 경우엔 연간 통계를 내서 남겨두고 내년도 정보공시에 필요한 연간 보건실 방문 학생 수를 잊지 말고 꼭 적어두세요. 건강검사 결과 기록지는 학년 말까지 보관하고 파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필요시 더 보관할 수 있지만 특별히 검사 결과를 보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학생들이 아니면 저는 모두 파기하는 편입니다. 2월 전 직원 출근일에 하셔도 되고 학교 옮기시는 분들은 종업식 날이나 그 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택형 업무인데요.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취약 전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년 신입생 대상으로 나갈 문서들을 1학년 부장님 혹은 교무부장님께서 안내하고 취합하시는데요. 보건 쪽 안내사항으로는 취약 전 예방접종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이 안내문을 지역 행정복직센터에서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이후로 안 나가고 있어요. 혹시나 지역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핵검진 업무 담당자라면 1월 행정실 직원 인사이동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건 업무는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업무, 연말정산입니다. 대부분 1월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연말정산 서류를 행정실에서 취합해요. 이때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등본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정부24 등본 발급 사이트도 로딩이 걸려서 등본은 12월에서 1월 중에 미리 발급받아 파일로 저장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보건 업무 월별 업무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매년 월별로 업무를 반복하면 됩니다.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 사업이나 교육 계획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기에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저 또한 2024년 업무를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하면서 중간중간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월별 보건 업무를 표로 정리한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저는 파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아서요. 2차 공유 또는 재수정해서 타인에게 공유한 행위는 금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 봐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는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꼭 학교에서 행복한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